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6월 3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증가. 미분양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죠. 뭐 분양을 많이 해야지 뭐 증가를 하거나 뭐 이럴 텐데요. 아마 중공업 미분양 물량 부산이 좀 많기로 유명하고 그 또한 어, 등기된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 이 또한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 분양을 해야 늘어날 텐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 물량 감소. 오늘은 금요일 감소하는 날. 네. 오늘 증가하는 날인데 어제하고 뒤바뀌었어요. 어제하고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제법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임대 물량은 확실히 분위기 바뀌었죠. 이제 더 이상 가파르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가면은 뭐 보증금을 돌려주니 많이부터 시작해서 이 속 시끄러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속 시끄러운 시기가 다가와요. 스텝이 많이 꼬일 겁니다. 입주하는 사람부터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미리 잘 옮길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하고 아니면 뭐 떨어진 가격만큼의 협상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요래 싶습니다. 그 몇 퍼센트 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1% 정도? 네, 요 정도가 아마 통상적으로 오가는 여월세 그런 비용일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게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 보증금 내가 만약에 1억을 돌려받아야 된다. 그럼 1년에 45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산다. 요거 했다면 마진 다음에 보증금이 다시 오른다거나 지금 살고 있는 가격보다 혹시라도 1억이 오른다면은 나 보증금 못 올려주겠어. 45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협의를 봐도 되는 거죠. 사람끼리 하는 일이니까요. 거래량은 73건 그닥 많지는 않았고요. 5월의 거래량은 4월보다 많은 2267건, 3월보다는 부족한 형태. 6월은 거래량이 또 조금 양호해 보입니다. 5월의 거래량과 6월의 거래량은 현재 추세로는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보였던 현상은 이런 대형 평형들의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건 사라졌습니다. 그 외에 30%, 20, 30% 하락하고요. 3일빛이 국평은 30에서 35% 정도 하락해서 10억대, 소형 평형은 가격이 40% 하락하고 또 뭐 40평 들어가는 대형 평형은 20%대로 하락하고 그 정도 가격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고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0%, 30% 하락이 많았었는데 20% 하락 제법 보이고요. 3일빛이 마찬가지로 거래가 좀 있는데 가격이 40% 심하면 45% 정도까지도 빠지기도 하네요. 대형 평들 6월에도 이어지지만 5월보다는 거래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시아도 코롱 하늘채 가격 고추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지고 다만 골든뷰 센트럴 파크도 40% 정도 저층이니까 40% 정도 빠지고요. 광안자이 고점 대비 30% 정도 수영만 아이파크 가격 25% 나머지 국평들 기준으로 보시면 25에서 30% 정도 여전히 빠지는 모습. 자, 신축 23년. 자, 뭐 세금이고 나발이고 정리합니다. 30층 5억 9천. 또 조금만. 명지 대박 노블랜드 5억 8천. 그 아파트 계속 거래가 많죠. 이 거래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거래 신고할 때마다 빠지는 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신고가도 좀 오래된 곳 대형 평형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센터 밀폐는 30% 정도, 35% 정도, 네, 저층에 35% 정도,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0% 정도, 중층에 30% 정도, 35% 정도 빠지기도 하고요. 층수가 조금 낮아지니까 사직상용례가 25% 정도. 타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네, 40% 정도 빠지기도 하고 LG 메트로시티 3차 가격 무려 이거 60% 빠졌나요? 요거 한번 뒷조사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싶은데 또 지나치게 많이 빠지면 또 직거래일 확률도 있으니까요. 관심 더 많이 있으신 분은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뉴비치 35% 정도. 어제는 20, 25라는 숫자가 많았는데 오늘은 30, 35 이런 숫자가 많이 보이네요. 어쨌든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28% 정도 하락하는 곳에서 지금 4개월째, 네, 거진 4개월째 계속 거래가 계속 소강 상태, 네, 가격 등락이 소강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35라는 숫자가
제법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또 요 나머지 3억대 가격 고정되어 있는 곳들 대략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 네, 3억대 거래 오늘 거래 건수는 많지 않은데 비해서 3억대 거래가 제법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30% 저층 기준으로 40% 정도 빠지고, 네, 나머지 3억, 국평 기준으로 3억대, 좀 외곽이나 오래된 곳이나 국평 기준으로 평당 1,000만 원 정도 선 유지되는 곳 많이 있고요. 건영 아파트, 이것도 거의 뭐 40% 이상, 45%, 네, 이 정도로 뚫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지나가겠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3억 6천, 7천, 8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아직까지 분위기 살아나기에는 조금 미흡해 보이고 6억 이상 거래량도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 비싼 아파트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 분양권 15건 중에서 5건이 5억 이상, 고점 대비 빠진 금액 보시면은 조금밖에 안 빠진 것도 있고 2.2억 빠진 곳, 나머지 1.6억, 1.5억, 대구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7천, 8천 프리미엄 이렇게 거래되는 현상들도 제법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고점 대비 빠지는 하락률은 결국 아파트 하락률과 분양권 하락률이나 전세 하락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 다만 전세가 조금 더 하락률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144건, 전세 거래량 전월과 비교해보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죠. 조금 부족한 느낌은 듭니다. 가격 고점 대비 빠지는 부분 또 오랜만에 살짝 한번 체크해보면은, 네, 숫자 빠르게 쓰고 지나가겠습니다. 3.6억, 3.1억, 0.8억, 0.8억. 아직까지 이 고점, 전세가, 건당 가격 보시면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한 곳들, 이 버텨내기 힘든 곳들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버티겠지만, 또, 이 이빨이 좋아서 또, 이 협의를 또 잘해서 또, 이 위기를 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대립각을 세우고, 날 세우고, 뭐 연락 안 받고 이래가지고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5대 1의 전월세 비율이 나오고 지금 전세 가격은 2억 천 수준. 이 건당 평균 매매 가격 자체가 대구보다 부산이 한 20, 30%더 비싸게 나오고 있거든요. 3.8억대, 뭐 3.3억, 부산이 3.8억, 건당 매매 대금이 요렇고요. 대구가 3.3억. 근데 전세 가격은 둘 다 2.1억대예요. 둘 다 전세 가격은 2.1억대. 물론 이 평균 전세 금액을 깎아먹는 것은 부영 사랑으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워낙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무튼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부산이 늘 좀 싸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아마 임대 아파트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아마 이 평균 전세 가격은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약간은 더 높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해주는 바람에 갑자기 거래 신고가 확 늘었다가 갑자기 또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3억 미만의 85% 사람이 살고 있고 4억 이상의 전세에 사는 사람은 이제 4%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월세 거래 102건, 월세 가격 보증금이 전년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싸졌고 월세 가격은 뭐 3, 4만 원 차이. 요거 따지면은 전년도에 월세를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비슷하죠. 네, 1,000만 원에 4만 원, 1,000만 원의 보증금이 1,000만 원 사지고 월세가 4만 원 올랐다.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월에 전세 거래량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뒤늦게 신고되는 것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실질 거래는 한 5천 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임대 거래량이 조금 나은 상태네요. 시청 감사합니다.